말 그대로 이제 방사선의 노출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인 암 발생이나 유전적 영향 같은 경우는 그 인과관계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노출에서부터 그 암 발생까지 기간이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논리는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안전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과연 그 사람이 과학자인지 과학에 근거한 주장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야 되고, 정부가 주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 주권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미디어 오늘 대책 입출과 오늘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을 좀 하실 건지요? 일단은 정부나 여당에서 하는 걸 보면서 맞춰서 대응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명 모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대응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막상 방류가 시작됐을 때 대사관 항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획돼 있습니다. 네. IAEA 결과 조만간 나오는 보고 나오면은 혹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네, IAEA 보고서랑 그 보고서에 따른 정부의 그 대응 방안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4차 보고서에 보면 IAEA 보고서에 그 보고서에 대해 이행했을 때 IAEA 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IAEA 보고서는 보고서일 뿐이지 그대로 이행했을 때 국가나 정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또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차차 대응할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우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괴담이라고 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은 안전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입장으로 하려면은 다른 분들께 여쭤봐야 돼요. 제가 국민의힘 입장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여야의 이런 갈등이라 그럴까요? 이걸 쭉 지켜보면 지금 내용은 빠져 있고 서로 감정적으로 지나친 그런 선동적인 언어들만 난무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문제 의식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과연 일본의 주장을 받들어서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저는 외교적으로 매우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외국의 교수를 데려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논쟁으로 시작이 돼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에게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총리는 마실 수 있다라고 답을 하는 상당히 엉뚱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단식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성조의 참외를 먹으러 다니다가 최근에는 이제 수족관 물을 마시고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인분을 먹겠다 이런 취지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도 국민의힘 안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국민들의 뜻을 누가 과연 지금 대변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감정 소모적인 논쟁을 좀 중단하고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좀 걱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민대책위가 출범이 됐고요. 저도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민의힘 소속도 있고 아까 서명한 분들 중에 우리 당 당원들도 있고 또 민주당 우리 하은기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시고 우리 또 최대집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 전 회장으로서 또 의료 쪽에 어떤 보건의료 쪽 관점에서 우려하는 바들이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술적 논쟁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우선은 어떤 국제적 민폐라는 관점에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주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 주권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환경 주권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도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과학 운운하면서 논쟁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우스운, 아까 물 얘기도 하셨죠. 물을 마시는 얘기도 하셨지만 거의 희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굉장히 심각한 앞으로 30년간 문제가 계속될 텐데, 그리고 그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전혀 진지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와 별도로 대책위 차원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면 21년 4월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조태용 안보실장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이 있습니다. 결의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게 한 2년 전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조태용 안보실장이 대표로 발의했고,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서 정진석 전 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공동으로 의결했던 결의안입니다. 여기 보면은 2년 만에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본인들도 지금 그 당시에는 괴담 선동을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한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다는 명징한 사실 위에서 이걸 국가 대 국가 이 사안으로 다뤄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또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하원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도에 있었던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때 그 결의안이 오염수 방류 규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표 발의하신 분이 현재 안보실장이신 조태영 실장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발의자에 박진 외교부 장관님도 계십니다. 명확하게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입장을 바꾸면 바꾼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2021년도 4월 15일에 인터뷰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조치까지 해야 된다 하시면서도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라고 하면서 불신을 표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근거를 내시면서 반대를 또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전반적인 논의가 입장이 바뀌는 데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언론인들께서도 그걸 더 물어서서 그 답을 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하신 걸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의사협회장님도 나오셨으니 한 말씀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금 그 원자력공학자들 다수가 이제 충분히 이제 알프스를 통해서 희석을 한 물을 방출했을 때 그게 이제 큰 어떤 인체나 그 물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게 그 위험성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을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일단은 그 다액종 제거 설비 이제 일본에서 개발해서 일본만 사용하고 있는 ALPS, 알프스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어떤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온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어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들이 일본 정부 자료에 의해서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벌써 이미 그 알프스 처리를 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70%가 자기들이 정한 기준을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그중 6%는 실제로 자기들이 정한 기준치의 몇백 배에서 심지어는 그 2만 배 가까운 정도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고장 사고를 일으켰고 그런 문제를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방사선 의학에서 어떤 방사성 핵종,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본 원칙은 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면 노출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어느 선량 이하에서는 안전하고 안전 선량이나 과거에 썼던 내용 선량이라든지 허용 선량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피폭 선량의 어떤 상한치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방사선의 원칙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는 것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면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어떤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어떤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 방출은 우리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임에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일임에도 의도적으로 이거 방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강력적인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의학에서는 핵심적으로 방사선 의학, 방사선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핵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인체에 예. 이게 이제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인과관계나 이런 게 이제 어떤 방사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입증하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방사성 물질이 어떤 핵 사고가 발생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게 그것 때문에 뭐 암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근거 없다는 이런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좀 주는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에서도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없지 않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요,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량의 또는 극미량의 방사성 핵종, 이번에 특히 문제되고 있는 세슘 137이라든지 스트론튬 90 같은 물질들이 아주 소량, 아주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세슘 137 같은 경우는 근육에 주로 이제 표적장기의 근육이고요.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는 이제 뼈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반감기가 물리적 반감기보다도 더 깁니다. 40년 정도. 말 그대로 이제 방사선의 노출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인 암 발생이나 유전적 영향 같은 경우는 그 인과관계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노출에서부터 그 암 발생까지 기간이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논리는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안전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과연 그 사람이 과학자인지 과학에 근거한 주장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야 되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토론을 직접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회장님 의사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학적 논쟁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과학적 논쟁을 할 생각은 없고 방금 기자님 질문 주셨다시피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있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있는 뭐 외국의 핵물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이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장 보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뭐 논쟁적이다, 아직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한쪽에서 안전하다 혹은 불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그 선택을 했을 때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지금 방류를 택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로서 국민들의 우려나 건강권보다 일본 예산을 먼저 걱정하는 게 이게 타당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본에서 공개되는 자료의 투명성, 그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투명하지 않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정확하게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성이에요. 이렇게 국제적 민폐가 명확한 상황에 일본 같은 선진국이 어째서 이런 것을 다른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가.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가 공장 폐수를 비 오는 날 버린다든지 바닷물에 버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용납을 하겠습니까?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충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대안 얘기했지만 대안이 진짜 없냐? 만약에 진짜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다면 다른 나라가 다 같이 도와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모든
이 해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문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30년 후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이 누가 그때 가서 책임질 것인가.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피할 수 있으면 회피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저희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현주 의원님 말씀한 거에 좀 붙여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자꾸 과학이라는 언어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야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른 그 결과로 인해 말미암은 다른 실험을 통해서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건데 정치는 결론만 도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하다지 않느냐라는 것은 크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까지 가야 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